미국과 이란의 갈등 정말 끝이 안 보이죠. 이 지루한 싸움에서 시간은 대체 누구 편일까요? 오늘 이 아주 오래된 질문을요, 세계의 시계라는 완전히 새로운 프레임으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모든 분석의 시작점은 바로 이 질문이어야 합니다. 정말 수많은 변수가 얽혀 있는데 결국 시간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미국과 이란 중에 누구 손을 들어주게 될까요? 음, 언뜻 생각하면 답은 너무 뻔해 보이죠. 당연히 미국 아니겠어요? 막강한 경제력, 군사력, 그냥 버티기만 하면 이기는 게임이니까요. 그런데 최근 벌어진 일들을 보면, 이 간단한 계산법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생각보다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복잡한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6단계로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먼저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를 좀 새롭게 보고요. 각자 다른 속도로 째깍거리는 세 개의 시계를 따라가다 보면 이 모든 게 하나로 딱 맞아떨어지는 정말 놀라운 지점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시간은 과연 누구의 편인가? 이건 결국 시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간단한 답은 틀렸습니다. 이 갈등을 제대로 보려면요, 우리가 알던 그 시간이라는 개념을 잠시 내려놔야 해요. 시간은 그냥 일직선으로 쭉 흐르는 게 아니고요, 마치 각기 다른 속도로 돌아가는 세 개의 시계 같은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세 개의 시계가 판을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럼 그 첫 번째 시계부터 보시죠. 바로 실존적 압박에 관한 시간입니다. 이건 뭐 정치적인 승패,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국가의 생존 그 자체에 대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건 선거에서 이기냐 지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전기가 끊어지고 수도가 멈추고 사회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지점까지 얼마나 남았나, 이걸 재는 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미국과 이란이 느끼는 압박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이란은 말 그대로 나라가 망하냐 마냐, 댐이 무너지기 직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미국이 느끼는 고통은 뭐죠? 유가가 좀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오고 이러다 중간선거 지겠다. 이 정도의 걱정인 겁니다. 고통의 무게 자체가 아예 다른 거죠. 이 붕괴의 연쇄 반응이라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전기가 끊기면 물 공급이 안 되고, 그럼 식량난, 위생 문제, 결국 사회 안정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시계, 즉 생존의 시계만 딱 놓고 보면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시간은 여전히 미국의 편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죠. 이건 세 개의 시계 중에 딱 하나일 뿐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시계를 들여다볼 텐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시계는 바로 물리적 시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협상 테이블에서 합의서의 도장을 딱 찍는 그 순간하고 그 합의 내용이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구현되는 순간 사이의 간격을 의미해요. 바로 이 시간차가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이 시간차 때문에 정말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보세요.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에 서명하는 그 즉시, 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서 유가가 안정될 겁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정치적인 심리를 바로 챙길 수 있어요. 금융시장은 바로 반응하니까요. 반면에 이란은 어떨까요? 실제로 해협에 깔아놓은 기뢰를 천천히 제거하면서 그 물리적인 시간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 보자, 미국이 진짜 제재를 풀어주나 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 레버리지를 갖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양쪽 다 이기는 게임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4단계 과정이 바로 이란이 가진 핵심 레버리지의 작동 방식입니다. 1단계, 일단 합의는 해요. 하지만 2단계, 해협을 다시 여는 그 속도는 이란이 조절하는 거죠. 왜냐? 3단계, 미국이 약속대로 제재를 풀어주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게 확인되어야만 4단계, 해협이 완전히 열리는 겁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시계가 이란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세 번째 시계 때문에 최근 전체판이 아주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전혀 예상치 못한 제3의 플레이어, 바로 이스라엘이 등장을 합니다. 판 전체를 흔드는 두 가지 사건이 터졌죠. 하나는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재판이 다시 시작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레바논 정부가 갑자기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명령한 겁니다. 이 두 사건이 이스라엘의 셈법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이게 바로 이 분석의 하이라이트, 극적인 반전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네타냐후는 자신의 부패 재판을 멈추기 위해서 전쟁 같은 국가 비상사태를 일으켜야 할 동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헤즈볼라 무장 해제라는 카드가 딱 등장하면서 상황이 바뀐 겁니다. 이걸 역사적인 승리라고 포장해서 선언해버리면 굳이 전쟁을 하지 않고도 그 승리의 서사를 가지고 여론전에서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갈 기회가 생긴 거죠. 즉, 전쟁을 확대해야 했던 동기가 전쟁을 축소하고 승리를 선언하는 쪽으로 바뀐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흩어져 있던 이 조각들을 한 번 다 맞춰보죠. 이 세 개의 시계가 한자리에 모이면 과연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정말 놀랍게도 각자 다른 속도로 째깍거리던 이 세 개의 시계가 마침내 한 지점을 동시에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이란은 여름철 전력위기라는 실존적 데드라인에 쫓기고 있죠. 미국은 선거를 앞두고 유가 안정이라는 정치적 이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는 재판을 앞두고 승리선언이라는 서사적인 카드가 필요해졌어요. 이 모든 이해관계가 역사상 처음으로 2026년 5월에서 6월 사이, 바로 이 좁은 기간으로 딱 수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보고 나니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네요. 하지만 이제는 훨씬 더 정교하고 깊이 있는 답을 내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간은 누구의 편일까요? 더 이상 미국이나 이란 어느 한쪽의 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은 이 모든 플레이어들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신속한 합의라는 단 하나의 출구를 향해 달려가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압력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란이 시간 압박에 못 이겨서 굴욕적으로 항복하는 그림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대신 겉으로는 체면을 살리면서도 속으로는 실질적인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합의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란이 겉으로는 승리했다고 선언하면서 실제로는 빠르게 합의에 응하는 것. 이게 바로 평화로 가는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시계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해서 평화가 그냥 보장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이 모든 걸 한순간에 뒤엎어버릴 수 있는 위험 변수들이 남아있죠.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정말 순순히 무장 해제에 응할 것인가? 또 이란 혁명수비대 내부의 강경파가 돌발 행동을 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협상가들 사이에 아주 뿌리 깊은 불신 같은 것들이 막판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분석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모든 타임라인이 합리적으로 합의를 가리킬 때 과연 합의는 필연적인 결과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논리와 계산을 뛰어넘는 혼돈이 언제나처럼 중동의 마지막 승자가 될까요? 중동은 언제나 시계의 예측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움직여 왔으니까요.